이유민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부터 찾는 분들 있으시죠. 니코틴 의존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아침 기상 후 첫 담배를 피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시간이 짧을수록 중독이 심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들의 중독이 심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시행된 조사 결과 기상 후 5분 이내에 담배를 피운다 이렇게 답한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가 매년 1조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술까지 더해 지난 5년간 술, 담배, 건강보험 지출이 약 2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술, 담배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거대한 비용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건강을 위협하는 술, 담배, 습관들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9월 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입니다. 가을 파종과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분주해진 텃밭 소식 함께 살펴보고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의외성을 무기로 한 반전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네, 관장님 벌써 9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이 또 습하고 남부지방엔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인데 지금 이런 시기에 이렇게 비가 자주 오면 신경 쓸 일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그 곡식들이 익어가는 시점이라서 좀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좀 작물이 좀 쓰러진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러진 작물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배수로도 또 다시 정비해야 되고 이렇게 큰 비가 지나가면 사람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또 아직은 해충이 극성이라 친환경 방지약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뿌려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친환경 방제제를 많이 만들어서 주위에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계란이나 마요네즈를 활용한 난황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란이나 마요네즈를 해충 퇴치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보통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에서 쓰는 도구들이 많이 농업용 이렇게 방제제나 이런 걸로 쓰입니다. 물 100ml에 계란 노른자 1개를 넣고 믹서를 약 3에서 4분 정도 갈아서 노른자를 완전히 이렇게 풀고요. 여기에 식용유 60ml를 넣고 다시 3분에서 5분간 믹서로 강하게 갈아서 섞으면
완성입니다. 우와. 간단하죠? 네. 네, 완성된 난황류는 원액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물에 희석해서 살포하기도 합니다. 예방 목적일 때는 좀 연하게 희석을 하고요. 치료 목적일 때는 진하게 희석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농도에 따른 부작용이 없어서 필요에 따라 희석해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치료용일 때는 식용유를 조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60ml를 썼다면 100ml 정도로 식용유를 조금 늘리면 좋고요. 진딧물이나 응애와 같은 미세 병해충에 효과를 내고요. 흰가루병이나 탄저병과 같은 곰팡이성 질병에는 살균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계란 노른자를 식용유와 같이 섞은 것이 바로 마요네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로 마요네즈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계란 노른자랑 마요네즈 활용하니까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만들다가 먹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지난 주말에 농부들도 잠깐 쉬어간다는 그 백로도 지나갔는데 이제 농사가 좀 바빠지는 시기라고요? 네. 급작스럽게 이제 날이 시원해지면서 봄 작물이 끝난 빈자리가 이제 갓 상추, 아욱, 시금치 파종까지 마치니까 모두 채워졌습니다. 비 내린 날들이 많아서 몇 번이나 다시 심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밭을 채운 이제 회원분들도 텃밭분들도 계신데 네네. 이제 수확기에 접어 들어가는 곡식들도 나날이 고개를 숙여서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백중이 지난 주말이 백중이었는데요. 호미를 씻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절기로 접어드는 시기인데요. 옛 어른들이 어정 7월이요 동동 8월이라고 했는데 7월에는 어정어정 쉬다가 네. 이제 8월에는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래서 어정 7월 동동 8월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의 농번기를 얘기하는데요. 음력으로 7월은 봄 수확이 끝나 한가로웠다면 음력 8월인 요즘 가을 초입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종도 해야 되지 수확도 해야 되지 이런 두 개가 겹치는 아주 바쁜 시기가 됩니다. 정말 바빠져서 동동 8월 이렇게 불렀나 봅니다. 그러면 아직 파종할 게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심어야 할 것들도 마늘이나 양파 또는 유채와 같은 작물처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봄에 작물을 심을 자리에 또 봄에 작물을 심을 자리는 또 비워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워두지 말고 호밀이나 클로버, 헤어리 배치와 같은 작물들을 이렇게 파종해서 겨울 동안 토양 표면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이런 작물을 이제 지피식물 또는 이제 녹비식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흙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라도 네. 이렇게 심어 놔야 되나 보네요. 예, 그래야 흙 속의 다양한 미생물 공동체가 지켜지고요. 또 땅도 비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그 심었던 것들을 낫으로 베어내거나 갈아서 그 위에 이제 봄작물을 파종하게 됩니다. 일부 주말농장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농장들은 이런 겨울 작물들을 심을 기회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봄에 일괄적으로 갈아서 구획을 해서 다시 텃밭을 배정하기 때문에 마늘이나 양파 그리고 월동하는 시금치와 같은 작물들을 심을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성 들여서 좋은 땅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농부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겨울 농사를 비고 봄에 이렇게 준비된 밭에 심게 되면 밭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봄 작물 파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거네요. 정말 그 땅이 쉴 틈 없이 생명을 키워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 있는 시민농장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2년 단위로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 농사가 가능했는데요. 최근 들어 11월까지만 농사를 하도록 방침이 바뀌어서 시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농사를 하고 있는 농장은 2년째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몰라보게 흙이 좋아져서 농사의 재미를 더 느끼게 합니다. 그 흙이 좋아졌다는 게 그 관장님이 관리를 좀 잘 해주신 건가요? 네, 이제 농부가 들이는 정성만큼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말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지자체에서 시민 농장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여하는 회원분들이 겨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을 계속 고용해야 하는 문제나 또 새로운 분들에게도 분양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법령에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을 지자체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농업인들을 위한 지원법이 있지만 공고 규정에 머물러서 지자체의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농사를 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 땅을 만들고 제대로 된 농사 경험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확보될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관장님 그 씨앗 수집을 위해서 출장을 좀 많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씨앗 네. 수집 많이 하셨어요? 네, 가을이면 토종 씨앗을 수집하기 위한 농가 방문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부여 지역의 3개 면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토종 씨앗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의해서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농사를 그만두게 되면 함께 사라지는 게 토종 씨앗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집 활동을 늦출 수가 없어서 매년 가을이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사 짓다가 씨앗을 미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쳤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수확을 못하거나 이제 벌레가 먹어서 없어졌다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수집하다가 씨앗을 오히려 나눔해 드리기도 합니다. 달라고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소형 버스에 옛날에 이동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동 씨앗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집도 하면서 토종 작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대여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출장을 그 이동 도서관을 타고 다니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9월 25일 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수집한 다양한 토종 씨앗을 전시도 하고요. 또 일부 씨앗들을 나눔도 합니다. 또 청취자분들을 직접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좀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농업박람회 관련된 인터넷에 미리 신청을 하시면 입장하실 때 좀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편리합니다. 또 농업 관련 다양한 전시가 또 이루어지니까요. 농사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0178님, 브로콜리 파종하는 시기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언제 파종해야 될까요? 네,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는 다 이제 배추과에 속하는 양배추의 이제 일종인데요. 보통 지금은 이제 좀 파종 씨앗으로 직파하기보다는 모종을 구입해서 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근처 농자재상에 가서 브로콜리 모종을 구입하셔서 심으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네,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언제까지 심는 게 좋을까요? 9월 초 중순까지는 심어야 브로콜리는 꽃이잖아요. 네. 예, 꽃 피는 시기까지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한 중순까지요?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서둘러서 파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64님,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공급하는 채소를 경기도 수원 인근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재배 중입니다. 요즘 채소 모종을 심으면 루꼴라 같은 식물들은 알 수 없는 해충이 여린 잎과 줄기를 싹 먹어 없앱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벌레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기농 인증 받은지라 농약, 살충제 없이 해결할 방법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으면 아까 그 설명드린 난황류를 만들어서 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제 보통 해충들이 낮 동안에 이렇게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밤에 먹는 해충들도 있습니다. 민달팽이라든지 달팽이들은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하고요. 낮 동안에는 그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뿌리 주변에 이렇게 잘 헤집어 보시면 이렇게 숨어 있는
그 가해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일일이 손으로 잡아야 될까요? 민달팽이는 이제 페트병에 맥주를 넣어서 묻어두면 맥주 향에 이끌려서 이렇게 빠져 죽거든요. 네, 그렇군요. 맥주를 좋아하는. 맥주를 활용해야 되는군요. 네. 아니면 주변에 계란 껍질을 곱게 빻아서 뿌려주면 달팽이는 신발을 안 신잖아요. 네네. 예, 찔려서 접근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아까 그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마요네즈랑 계란 활용해서 해충 쫓는 방법 짧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계란 노른자에다가 식용유를 타서 섞어줍니다. 이게 이제 마요네즈거든요. 네. 여기에 다시 물을 희석시켜서 분무기로 고루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0055님, 복지관에서 한 뼘도 안 되는 플라스틱 병에 종균을 접종한 느타리 버섯을 몇백 명이 받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자라지 않고 아무런 표시도 안 납니다. 제가 투명 셀로판 봉지를 헐렁하게 씌우기도 하다가 또 밝으면 안 될까 봐 어두운 비닐로 씌우기도 해봐도 마찬가지로 자라지 않습니다. 작은 병 스프레이를 하루 3번씩 한 번에 그저 대번씩 분무하는데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느타리 버섯? 요즘은 이제 버섯 종균을 접종한 이런 배지를 많이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버섯의 이제 생육 환경 이런 것들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버섯은 사실은 완전한 그늘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간접 조명 정도에는 직접적인 광선을 쬐지 않고 간접 광선은 괜찮습니다. 아예 그늘보다는 그런 간접 광선 조명이 필요한 거네요. 예, 필요한 건 아닌데 꼭 이제 그렇게 아주 까맣게 이렇게 씌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적정한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정도의 온도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꽉 쬐이는 쬐어서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그런 환경은 또 피해야 됩니다. 종균이 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분인데요. 너무 수분이 많으면 과습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적절한 수분 공급 하루 한 차례 정도면 충분한데 너무 많이 뿌리시지 않았는지 그래서 산소가 공급되는 환경을 좀 막아서지 않았는지 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적절한 수분 공급. 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일단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젖었고 그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싶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네. 또 이석화님이 제 텃밭은 완전하게 전멸됐습니다. 옥수수, 고추 등 농작물이 잘 안 됐습니다. 이제 뭘 심어야 할까요? 9월 중순에 심어야 할 작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심어야 될 작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브로콜리도 있고요. 브로콜리도 있고 모종이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종상을 한번 들러보시면 심을 작물들이 이렇게 많은가? 상추도 심을 수 있고요. 쑥갓도 심을 수 있고 다양한 작물들이 지금 현재 밭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텃밭이 망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가을 작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멸하셔서 네. 많이 의기소침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잘 자라는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쉬운 작물들은 이제 상추라든지 쑥갓과 같은 작물들, 그다음에 쪽파 뭐 이런 작물들은 비교적 쉬운 작물에 속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따로 관리나 그런 거를 많이 해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거죠? 네, 손이 좀 덜 타는 작물에 속하죠. 손이 덜 타는 작물. 네. 1198님, 무화과가 달리긴 많이 달렸는데요. 열매는 안 크고 나무 키만 커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요즘 무화과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화과는 꽃이 안 피는 작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열매 안에서 꽃이 핍니다. 네, 그래서 해충 방제를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무화과 열매 사이로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거기로
개미가 들어가가지고 수분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야 열매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조그만 개미라든지 이런 수분할 수 있는 곤충들을 아예 없애버리면 열매가 그냥 크지 않고 떨어져 버리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것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나무가 키만 큰다는 얘기는 또 이제 걸음 관리에 있어서도 너무 질소 위주의 걸음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아, 질소 위주 걸음이 좀 나무 키를 크게 하나요? 예, 모든 작물들이 질소를 많이 주면 자기 덩치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결실이 됐을 때는 이런 질소 위주 걸음보다는 인산이나 칼륨, 칼슘 이런 걸음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비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청결하게 하는 나머지 이렇게 수분을 해줘야 되는 곤충들이 아예 없지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775님이 아까 난황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마요네즈와 식용유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계란 식용유 비율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계란 노른자하고 식용유는 계란 노른자 하나에 식용유 60ml. 노른자 하나에 60ml. 네, 그렇고요. 좋습니다. 네, 마요네즈는 이미 전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물하고만 희석하면 되죠. 마요네즈는. 그럼 그것도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농도는 그 농도 장애가 없으니까요. 농도를 진하게 하더라도 식물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분무기에서 이렇게 뿌릴 수 있을 정도의 농도를 만든다. 적절하게 희석한다. 뿌리기 쉬운 그 정도 농도면 네.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정경환 님이 올해 고추가 엄청 달려서 신기할 정도예요. 비싼 모종을 사서 그런가요? 라고 하셨네요. 비싸고 싼 모종에 따라서 그 잘 되고 안 되고가 나뉘나요? 요즘은 고추 품종도 종자회사에서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요. 정말 많이 딸 수 있는 또 종자 이름도 많이 따예요. 아, 진짜요? 많이 따 고추예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그 품종의 문제도 있지만 또 정경화님이 열심히 관리하고 돌봐줘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6775님이 그 텃밭이 완전 정멸됐었다고 보내주신 분인가 봐요. 네. 애고 감사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3324님, 다 방울토마토 10포기를 심었는데요. 물을 자주 안 줘서일까요? 8포기가 죽었습니다. 라고 아이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런. 왜 죽었을까요? 예. 노지에다 심었는지 화분에다 심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올해 좀 가물긴 했죠. 그래서 물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옷걸음도 필요하고 내가 물을 놓쳤는지 옷걸음 주는 시기를 놓쳤는지 아니면 또 너무 방임하게 순지르기도 안 하고 이렇게 밀림이 되도록 키웠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할 게 많겠네요. 네. 이재호님이 부산인데요. 햇빛이 잘 들지 않은 곳이에요. 어떠한 식물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아마 이제 어떤 식물을 여기다 심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의외로 또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들이 많습니다. 뭐 생강이라든지 뭐 토란이라든지 이런 작물들은 그리고 이제 부산 정도면 양하라는 작물도 있거든요. 생강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들도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작물 선택을 음지식물로 바꿔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강, 토란, 양아 지금 심어도 되는 거죠? 지금은 늦었고요. 아, 지금 늦었어요? 예, 내년 농사를 계획하실 때 네. 그런 작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관장님, 저희가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 오늘은 의외성을 무기로 한 반전 마케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전 마케팅.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렇게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알고 보면 의외의 매력으로 더 큰 인기를 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 의외성을 무기 삼아서 반전 마케팅을 시도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파이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허당끼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을 보이는 컨텐츠로 요즘 사랑받고 있는 추성훈 씨도 있고. 네, 잘 보고 있어요. 네, 방송에서는 쿨하고 직설적인 멘트로 웃음을 주고 있는데 뒤에서는 따뜻한 미담이 끊이지 않는 박명수 씨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반전 매력의 소유자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반전 매력들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게 됩니다. 근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기업이나 제품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나 특장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보여주는 반전 광고들을 선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접는 휴대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S전자는 런던에서 광고를 할 때 거리 자체를 아예 접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거리 자체를 접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올드 스트리트라고 불리던 거리를 폴드 스트리트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네. 이제 길거리에 버스도 접고 공중전화 박스, 벤치, 가로등까지 다 접어서 모든 거리에 있는 공공시설들을 접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작품인 거죠? 맞아요. 설치 미술처럼 이제 그 공공 시설들을 접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 앉을 수도 있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 거리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그 S전자의 폴더블 즉 접는 기술을 알리기 위한 깜짝 마케팅이었는데 사람들에게는 놀라움 그리고 또 재미를 주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또 보통 우리가 오프라인 광고라고 하면 옥외에 있는 광고판이나 건물 내외부의 또 전광판, 키오스크를 통해서만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S전자는 광고판이 아니라 그 도시나 거리 전체를 접히는 무대로 만들어버렸다는 게 첫 번째 또 반전이고요. 늘 보던 버스나 벤치와 같은 시설들을 반으로 접어서 사람들이 놀라게 만든 점도 반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익숙한 공간의 사물에 기업의 대표 기술을 접목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켰는데 이런 의외의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마케팅 사례들을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재미와 흥미를 이끄는 것 같아요. 이런 형식의 광고 또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이미지를 반전시키기 위한 광고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인기 있는 콘텐츠가 바로 강아지들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귀여운 동물들을 소재로 해서 콘텐츠화하는 방식은 반전은 아니죠. 네, 이런 브이로그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동물 브이로그를 선보인 기관이 관세청이기 때문에 반전 마케팅이 됐습니다. 관세청에서 강아지 브이로그를 만들었다고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관세청 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딱하고 엄격하고 그쵸. 네, 괜히 걸릴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거리감이 있는 기관인데 이 관세청에서 마약 탐지견의 하루를 네, 브이로그로 담은 킁킁로그를 공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저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생후 1개월 차에 찍은 예방접종 브이로그부터 정식 탐지견이 되기 위한 훈련 그리고 시험 브이로그 등의 킁킁로그 시리즈가 50만 회 정도의 평균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우와. 이 조회수가 관세청 채널 구독자 수 5만 명의 10배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국내 가구 브랜드의 반전 광고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가구 브랜드 아이사가 한편의 로맨스 영화처럼 시작되는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고 문구가 누구에게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다라는 문구가 나와서 저도 그냥 그 가구 브랜드에서 이제 웹드라마 같은 형식의 광고를 만들었나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본편을 보니까
진지하게 흘러가던 분위기 속의 남녀가 갑자기 어제 침대 매트리스를 바꿨다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타난 그 남자 주인공의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 영화를 패러디했는데 우산 대신에 테이블을 들고 가면서 영화 장면을 패러디한다거나.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반전이긴 하지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너무 뜬금없이 보여주는 이 그 가구나 제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한 번씩 웃게 만든 게 네, 의미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와 나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로맨틱한 대사 뒤에 마치 땡땡 소파처럼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제품명을 언급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게 뭐야? 근데 가구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각인은 굉장히 강렬하게 남긴 약간 B급 감성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기는 확실하게 되겠네요. 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이런 딱딱한 광고가 아니라 이 영화 같은 스토리 또 유쾌한 반전으로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 광고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일상에 이런 광고를 보고 또 웃게 되면은 그게 또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오, 좋습니다. 이번에는 또 시각적으로 반전을 주는 브랜드를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이 시계를 물속에 담아서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방수력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걸까요? 왜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네, 사실 의도는 확실하게 간파하신 것 같아요. 방수력을 자랑하려고 한 게 맞는데 그래요? 네, 보통 이제 광고에서는 이제 뭐 물과 같은 이미지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 시계를 살짝 빠뜨린다던가 이런 그쵸. 식으로 광고만 혹은 지명 광고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 F사는 이제 자사에서 다이버용 시계를 이제 그 개발을 하면서 네. 포장 자체를 투명 비닐팩에 물을 가득 넣고 그리고 그 안에다 시계를 담가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시계는 완벽하게 방수된다는 것을 글자나 뭐 광고 그 이미지로 설명하지 않고 소비자가 매장 진열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누구도 사실 생각하지 못한 포장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전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런 접근은 과거의 다른 산업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뭐 휴대폰으로 다 음악 들으시지만 방수 기능이 탑재된 예전에 MP3가 있었거든요. 네, 네, MP3. 네. 와,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죠. 근데 이때도 그 S사에서 이 MP3가 방수가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이 제품을 물병 안에 담가놓고 판매하는 그렇군요. 그리고 광고 이미지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는 캠페인을 진행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포장만 보고도 좀 놀라긴 하지만 이 전자제품이 정말 물속에서 작동할 수 있고 방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든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런 그 반전 포장들이 더 재미있는 형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용품을 보통은 이제 비닐팩에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아이스크림 통에 담아서 판매를 해서 포장만 보고는 전혀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없게 하거나 네,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품을 휘핑크림 캔에 담아서 스프레이 형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포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는 반전이라기보다는 제품 본질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포장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시각적인 반전 그리고 혼란을 주면서 강한 인상을 남기는 전략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의 공통점이 소비자가 보통은 브랜드 메시지를 읽고 이제 특장점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고 느끼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놀라고 그리고 제품의 특성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마케팅에서 이런 반전 전략들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산업에 진출을 해서 반전을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무선 청소기로 유명한 가전 브랜드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면서 딸기 농사에 도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마 이 브랜드 잘 아실 거예요. 날개 없는 선풍기 그리고 무선 청소기로 유명한 네,
있는데 영국의 D사는 사실 생활가전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본질은 가전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 이 회사가 좀 의외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영국의 한 지역에서 무려 3만 평이 넘는 자동화 딸기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사실 청소기 만드는 회사가 왜 갑자기 딸기를 재배하나 싶은데 뜬금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농장은 사람 손을 거의 타지 않는 첨단 농업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 온실 속에 거대한 바퀴 모양의 구조물로 이제 농장을 만들어 놓고 천천히 회전하면서 딸기를 골고루 햇빛에 노출을 시키고 물과 영양분까지 자동으로 배급을 하면서 조절해 준다고 하거든요. 이 브랜드가 청소기를 만들면서 선풍기나 드라이어를 만들면서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이 딸기나 농작물을 재배할 때 햇빛을 주거나 혹은 뭐 물과 영양분을 줄 때 똑같이 활용을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사람 손을 안 타도 한 달에 약 20만 개의 딸기를 수확할 수 있어서 이제 농업 기술의 새로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우와. 네, 그래서 이 D사가 단순히 가전을 넘어서 이제 자사의 기술력이나 이 엔지니어링 역량을 농업에 접목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인데 실제로 딸기뿐만이 아니라 밀이나 보리 그리고 심지어 해바라기 같은 원예 작물까지 재배를 확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뷰티 산업까지 진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농업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팜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 기술 기업의 행보가 우리에게도 좀 중요한 벤치마킹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벤치마킹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기존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라기보다는 연관 산업으로 확장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 그 로봇 기술과 자동화에 진심인 그 피자 브랜드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배달 이미 사실 이렇게 30분 배달이라는 광고 카피는 10여 년 전에 끝난 카피긴 하지만 네. 여전히 이 D사를 생각하면 배달이라는 게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여기에서 로봇 배달 실험을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피자를 단순히 배달하는 브랜드를 넘어서 푸드테크 기업으로서 이제 기술의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가 올해 영국에서 도미독이라고 하는 로봇개 배달 실험을 진행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배달하면은 라이더가 차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해변가나 혹은 그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공간에 이 개 모양의 로봇 배달부가 피자를 안전하게 배달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 암호를 누르면은 피자를 손쉽게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센서들을 통해서 그 해변가에서 피자를 먹을 때 갈매기들이 와서 피자를 뺏어 먹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이 도미독이라고 하는 로봇개가 쫓아내줄 수 있게 설계를 해서 아, 정말요? 네, 안전하게 배달할 뿐만 아니라 먹을 때도 안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제공했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고요. 또 스코틀랜드 네스호에서는 상어 모양의 잠수정을 이용한 피자 로봇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깜짝 놀라긴 했지만 상어 잠수정이 사실은 배달하는 로봇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웃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걸 넘어서 색다른 경험을 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3253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다소 황당한 면이 있는 반전 광고 정말 새롭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반전을 생각해보고 싶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반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광고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 반전을 활용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호기심과 관심 잘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마이테이스트 민재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큰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유산 줄타기 예능 보유자 김대균입니다. 저에게 줄타기